네, 안녕하십니까. 가스 기능사 필기 강의를 하고 있는 홍가스입니다. 자, 이번 2020년 1월 시험 대비하여 가스 기능사에 대해서 문제풀이를 좀 할까 하는데요. 가스 기능사는 알다시피 제1과목 안전관리, 2과목 가스 설비, 제3편 가스 일반 이렇게 해서 3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60문제고 한 60분에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50%하고 가스설비 25, 가스 일반 25. 그래서 총 100% 봤을 때 지금 제가 하는 것은 가스설비. 가스 설비 쪽을 먼저 하겠습니다. 설비 쪽. 왜냐하면 2차 동영상이 있기 때문에 설비 쪽에 있는 그 강의에 관련된 문제풀이부터 조금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시험 보기 전까지 가스 설비를 어느 정도 다 완벽하게 다 풀지 못해도 중요한 문제 위주로 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스 문제 설비 쪽에 있는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문제는 제가 10년 동안 발췌한 문제 중에 출제가 가장 빈도가 높고 자주 나오는 문제들, 그 다음에 어렵지만 반드시 체크해야 될 문제, 이런 것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가스 설비 관연도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온 배관용 탄소 강간의 규격 문제를 물어봤습니다. 고온 배관은, 고온은 하이퍼 템퍼러처에서 보통 우리가 SPHT라고 합니다. 고온이니까 하이 템퍼러처, 그래서 SPHT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 그림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암기법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0도에서 메가파스칼 1에서 10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에서 10메가파스칼은 SPPS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SPP는 배관용 탄소 강관의 약자입니다. Steel Pipe for Piping의 약자인데, 여기에 만약에 S가 붙어버리면은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압력으로 제가 이렇게 나눠봤어요. 그림으로. 그래서 1에서 10은 SPPS, 10메가파스칼 이상은 SPPH. 왜냐? 압력이 높은 거니까 하이 프레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그림을 잘 기억하시고, 350도에서 450도 사이는 온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이 템퍼러처. 그래서 SPHT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전기방식법 문제를 물어보겠습니다. 전기방식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총 희생양극법, 외부전원법, 선택배려법, 강제배려법이 있습니다. 일단 동영상에서 나온다고 제가 표시해놨는데, 동영상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이런 것들은 전기방식법을 동영상으로 쓰는 게 나올 수도 있겠다. 그 중에서 요 강제 전압을 가한다, 이 말이 핵심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제 전압이니까 외부 전원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에노드라는 것은 플러스를 말하고, 여기 말하는 캐소드는 마이너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전류의 작용이라는 것이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플러스가 되면은 산화 반응이 일으키고, 캐소드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는 환원 반응이니까 부식이 방지되는 거죠. 그래서 요 4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은 요게 가장 많이 출제 빈도된 높은 거는 요게 제일 높습니다. 여기 희생양극법, 그 다음에 외부전압법, 이렇게 됩니다. 선택배려법 문제에서 필기 시험에서는 선택배려법 장단점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요거에 대해서 조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여기 기하기 이런 문제 쭉 나오는데, 공급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공급 방식 중에 LPG 같은 경우는 생가스 공급 방식, 공기혼합 방식, 변산가스 공급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문제 보시면은 부탄에 공기를 혼합했다 그랬으니까, 혼합하니까 공기혼합 방식이 되겠죠. 문제가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보겠습니다. 자, 아세틸렌 용기 안전밸브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우리가 안전밸브에는 크게 안전밸브는 스프링식, 그 다음에 파열판식, 그 다음에 가용전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하실 때 LPG를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이 뭘 기억해야 되냐, LPG는 스프링식 안전밸브고, 산소, 수소, 질소, 탄산가스는 파열판식을 쓴다는 거. 그 다음
아세틸렌, 암모니아, 염소는 가용정식 이렇게 됩니다. 암기하실 때는 어떻게 암기하느냐? 엘스, 그 다음에 산수질탄파, 뭐 서방파, 범오파, 뭐 국제파, 뭐 우리 조폭도 있지 않습니까? 산수질탄파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 이 가용정식은 암염소인데 암놈입니다. 그래서 암염소, 암염소가 이렇게 외우시면 괜찮겠습니다. 당연히 이 문제에서 아세틸렌이니까 암염소 가니까 이 가용정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여기 5번 보겠습니다. 시간당 200톤의 물을 내경이 이렇게 수송하였다. 유속이다. 유속 구하는 공식은 첫 번째 유량은 Q는 A, V이지 않습니까? A는 단면적의 V는 유속이에요. 그러면서 유속을 구하라는 거니까 이걸 나누면 Q, A분의 Q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이 200톤의 물이 이걸 잘 알으셔야 돼요. 단위가 메타파섹을 물어봤으니까 여기서 메타라고 하는 최적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200톤은 20만 킬로그램입니다. 요거는 1리터당 1kg 보니까 20만 리터가 돼. 20만 리터는 1000리터가 1큐비미터니까 200세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200세제곱미터 4분의 3.14 20cm는 0.2m니까 제곱 곱하기 여긴 지금 초로 물어봤으니까 시간 단위니까 초로 환산해야 되니까 3600을 나눠준 겁니다. 그러면 계산기 두드리면 1.769가 나오고 약 1.8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6번 보겠습니다. 6번은 가스관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가스관 중에 강관을 말하는 겁니다. 강관, 스틸 파이프입니다. 굴관보다 강도가 높고 충격이 강하다. 강관은 당연히 강도 높고 충격이 강하죠. 관 치수가 큰 경우 굴관보다 비경적이다. 구리관이 더 비싸죠. 그래서 답이 바로 2번입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8번 수소나 헬륨, 수소나 헬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수소나 헬륨을 갖다가 냉매를 사용한 냉동 방식이라 그랬는데 피스톤과 보드 피스톤 사용했다. 이 얘기는 우리가 가스 액화 사이클에서 많은 것이 많아요. 린데식이다. 그 다음에 클라우드, C, 필립스, 캐피자 쭉쭉 있는데 그 중에서 피스톤과 보조 피스톤으로 구성되어 있는 액화 사이클은 우리가 PPP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 피스톤과 보조 피스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PPP, 필립스의 P, 피스톤의 P, 보조 PP, 그래서 PPP,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PPP 이렇게 기억하세요. 참고로 여기에 나머지 그 액화 사이클도 있는데 그거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액화 사이클 중에 필립스는 아까 얘기했지만 PP, 보수 피스톤과 피스톤을 이용한다. 그 다음에 수소 헬륨을 사용한 냉동 방식이고, 여기 아까 금방 얘기한 여기 클라우드식 같은 경우에는 팽클, 그래서 팽창기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팽클. 린데시는 액화기를 사용했다는 걸. 린데는 액화기, 캐피자는 충냉기를 사용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부르동간 압력계를 보겠습니다. 부르동간 압력계의 특징에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부르동간 압력계입니다. 부르동간 압력계인데, 자, 여기서 다른 내용은 다 필요 없고요. 부르동간 압력계에서 여기 뭐 사전에 사용한 정확성 인식할 것, 안전하고 사용할 것 쭉 있는데 여기다 하나 더 추가로 해 놓으시면 됩니다. 뭐냐면은 압력 조작은 서서히 조작한다. 무슨 얘기냐? 여기 4번 보시면은 압력계 가스 유입하거나 뺄 때는 신속히, 자, 모든 압력계는 서서히 조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 11번. 자, 펌프의 회전수를 1000에서 1200 변화시켰을 때 동력은 몇 배이냐? 이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사의 법칙이랍니다. 상사의 법칙. 상사의 법칙은 유량은 죄송합니다. 회전수에 비례하고 양정이라고 하는 H는 회전수 2승에 비례합니다. 2승. 그 다음에 동력은 회전수 3승입니다. 그래서 회전수가 1000에서 1200이니까 1대 1.2죠. 그래서 동력은 3승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1000분의 1200 삼승하면 1.7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수소가스 분석 방법으로 적당한 것은, 그래서 우리 가스 분석법에는 정성 분석, 정량 분석, 그 다음에 흡수 분석법, 연소 분석법, 화학 분석법,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뭐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수소 분석법은 연소 분석법 중에 우리가 폭발법, 완만연소법, 그 다음에 분별연소법이 있습니다. 완만분석법. 그 중에 이 수소는 파라둥간법을 이용한 연소 분석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팔라가 아니고 파라둥관입니다. 파라둥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번 다음 중 공기액화 분리장치의 주요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이랬습니다. 공기액화 분리장치는 크게 고압식과 저압식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능사에서는 고압식을 위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고압식에는 여러가지 장치 중에 시중에 있는 현장에 그 원료 공기를 보통 150에서 200ATM으로 압축을 하면, 그 압축된 공기를 갖다가 그 공기 중에 있는 탄산가스나 아르곤, 이 기타 등등의 이 가스들을 제거하게 되는데, 여기에 많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기압축기, 팽창밸브, 열교환기, 이거 말고도 뭐 복정류탑, 상부, 하부탑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수치기, 이 4번의 수치기는 산소와 천연메탄을 수송하기 위한 배관과 압축기 사이에 설치하는 것이고, 이 수치기는 말 그대로 수분 같은 거를 없애버리기 위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공기액화 분리장치에서 이 수치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나중에 공부하시겠지만 수치기, 수액기, 수봉기 이 세 가지를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수치기는 지금 금방 얘기한 산소 천연메탄을 수정할 때 배관에 사용 그 수분을 제거하는 거고, 수봉기가 또 있습니다. 수봉기는 뭐냐면은 석유 정제 사업, 정제 공업에 사용되는 그 정제의 그 설비에 사용되는 거고, 수액기는 냉동 설비에 압축기를 거치면 응축기를 거치죠. 그 응축기를 거치고 나면 그 고온고압의 기체가 응축기를 거쳐서 고온고압의 액체가 됩니다. 그 액체를 저장하는 고압 저장 탱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17번 LPG 액화가스와 같은 접이점의 액체에 가장 적합한 펌프 축봉 장치는, 이랬습니다. 자, 우리가 축봉 장치라 그러면 크랭크 축에서 나오는 가스가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서 축을 봉한다 해서 축봉 장치입니다. 축봉 장치 중에 우리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이,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싱글 실형, 더블 실형은 잘 안 나옵니다. 우리가 나오는 게 밸런스 C라고, 여기 지금 교재는 안 나왔지만 아웃사이드 C가 있습니다. 아웃사이드형. 그 중에서 이 밸런스 C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접이점의 액체 순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겁니다. 접이점의 액체에서 가장 적합한 축봉 장치는 바로 밸런스 C이고, 밸런스 C의 그 특징은 하나 더 추가시키면 뭐냐면은 그 실 안에 내압이 압력이 있습니다. 압력이 0.4에서 0.5 메가파스칼입니다. 자, 이 말은 시험에서는 요 메가파스칼 대신 킬로로 압력이 나오면 4에서 5kg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밸런스 힐은 접이점의 액체에 가장 적합하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축봉 펌프 안에 실린더 안에 내압이 0.4에서 0.5 메가파스칼, 이것은 4에서 5kg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되면은 3번이 하이드로카본일 때 많이 사용합니다. 하이드로 카본일 때 많이 사용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축봉 장치에서 요 밸런스하고 아웃사이드 실이 있는데, 아웃사이드 실은형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저응고점이에요. 저응고점. 여기 교재는 없는데 아웃사이드는 저응고. 그래서 아웃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다 정리 좀 잘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 저압식 공기액화 분리 장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공기액화 분리 장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압식과 저압식이 있는데, 고압식은 보통 압축 공기를 150에서 200 atm으로 압축을 하고, 저압식은 5 atm으로 압축을 합니다. 요걸 좀 추가로 알려놓으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 저압식에는 중간 냉각기가 없습니다. 중간 냉각기가 없다. 이런 중간 냉각기는 고압식에 있습니다. 고압식에 그때 압축 공기는 150에서 200 atm으로 압축을 할 것. 요게 좀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저압식의 압축 공기는 5 atm으로 압축을 합니다. 5 atm. 요거 좀 잘 알아놓으세요.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1번 보겠습니다. 21번은 비접촉식 온도계가 되겠습니다. 비접촉식 온도계. 자, 여러분들이 그 비접촉식 온도계 하면 기억나는 게 뭔가요? 우리가 온도계는 크게 접촉식과 비접촉식이 있습니다. 접촉식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리제 온도계 있고, 플루토 온도계 있고, 그 다음에 습식, 그 자유 피스톤식 압력계에서 나오는 것처럼, 여기 비접촉식 온도계는 여러분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접촉이 안 된 거니까 색이나 광전관이나 방사나 그 다음에 광고온도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열전대, 광고온도계, 저항온도계 있는데, 여러분들이 비접촉식이니까 접촉이 안 되는 거죠. 접촉이 안 되는 거니까 광고온도계가 되겠습니다. 광고온도계. 접촉식 온도계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우리가 유리제 온도계 중에 우리가 수은 온도계, 알코올 온도계, 베크먼 온도계가 있습니다. 그 접촉식 온도계에서 우리가 흔히 현장에서 보는 거 아니면 교실에서 보는 게 그게 수은 온도계죠. 자,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비접촉식 온도계를 외울 때는 광색, 광광광색 이렇게 해주십니다. 광색, 광광, 광정관, 방사, 색 이렇게 광정, 꽝꽝, 꽝꽝 그 다음에 빵, 색 이렇게 하시면 비접촉식 온도계는 다 외울 수 있습니다. 다음 22번은 나사 압축기입니다. 나사 압축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공식이 시험 문제 나와요. 그리고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상수 요거 CV D제곱 DL 곱하기 N인데 요건 상수입니다. 상수. 그래서 우리가 로또 상수 개수가 나오는데 요거는 그대로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나사 압축기니까 나사가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움직이는 거니까 거기에 앞로터가 있고 순로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 바깥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걸 로터라 그래. 로터는 회전자를 말합니다. 회전자. 그래서 나사 압축기는 이제 가장 회전식 압축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회전식 압축기 하면 나기배. 그래서 네, 23번 공기액화 분리 장치의 CO2를 제거하기 위해서 가성소다를 사용한다. 1kg일 때 CO2는 얼마냐 이 나오는데 요 화학식이 이렇게 됩니다. 화학식이 보면은 여기 CO2가 44g이면은 요걸 계산기 두드리면은 80g 나옵니다. 그럼 여기 44를 1로 보면 80g은 80을 44로 나누면 1.8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 뭐냐? 탄산가스 1g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가성소다 1.8g을 필요로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험에서 만약 1kg면은 당연히 1.8kg 되고 만약 10kg가 되면 이 문제에서 이게 10kg가 되면은 18kg의 가성소다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24번 정유가스 주성분. 이 정유가스 주성분은 그냥 외우셔야 돼요. 메탄과 수소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간접 유랑계 보겠습니다. 자, 우리 계측기기가 일부 나온다 그랬죠.
자, 간접 유랑계는 우리가 유랑계 하면 직접, 간접. 그 다음에 이 직접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은 실측이고 간접은 추측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유랑계에서 외울 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직접, 간접. 직접은 실측, 추측. 직접은 막식, 건식, 습식 이렇게 하시고, 건식은 막식 다이어프램, 습식은 습식 가스유랑계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 차는 여기 간접식이랑 추측식, 여기는 유속식, 그 다음에 차압식, 면적식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간접식 유랑계니까 피톤과 루이피스 벤츄는 담았는데, 습식은 아까 얘기했지만 건식, 습식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다 실측이죠. 그래서 습식 가스미터는 직접식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철관의 특징이 아닌 것은 기계, 속계, 플레어, 빅토리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플레어 접합 보시면은, 자, 우리가 플레어 접합은 플레어링 해서, 플레어는 동관에 사용되는 겁니다. 플레어링. 그래서 우리가 나팔관 모양으로 만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팔관 모양 만들 때 사용되는 게 우리가 플레어링 툴 세트라고 합니다. 다음, 펌프 보겠습니다. 자, 펌프의 캐비테이션에 대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우리가 펌프에는 여러 가지 이상 현상이 있습니다. 펌프에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캐비테이션이라고 하는 공동 현상, 그 다음에 베이퍼록, 그 다음에 서징이라고 하는 맥동, 그 다음에 마지막에 워터 해머링이라고 하는 수격 작용이 있습니다. 자, 캐비테이션 뜻은 유체 중에 그 수온이 주위의 진기압보다 낮아가지고 작은 기포가 많이 발생되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캐비테이션이라고 그래요. 캐비테이션. 그래서 이 캐비테이션을 발생하는 현상이 많이 있는데, 시험에서는 캐비테이션의 방지법이 시험에 나와요. 방지법. 제가 말로만 할 테니까 받아 적으시면 되겠어요. 캐비테이션 방지법은 첫 번째, 여기는 안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펌프의 위치, 설치 위치를 낮출 것. 펌프의 설치 위치를 낮출 것. 두 번째는 양흡입 펌프를 사용할 것. 세 번째는 회전수를 낮출 것. 회전수를 줄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회전수를 줄여라. 그 다음에 광경을 크게 하라. 이 4가지입니다. 4가지가 캐비테이션의 방지법이 되겠습니다. 시험이 잘 나오니까 잘 기억하시는데, 여기서는 지금 그게 아니고 캐비테이션에 일어나는 현상을 양정곡선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렇게 교과서에 많이 있지만 제가 이렇게 간단히 정리했어요. 양정은 우하향이고, 그 다음 효율, 이 에타라고 하는 효율, 이 효율은 처음에는 증가하지만 점점 펌프를 사용함에 따라 효율은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끝에가 이렇게 우하향으로 살짝 꺾일 때 요거를 효율 곡선이라고 하고, LW하고는 동력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동력을 쓰지 않아도 대기전력이라고 해서 스위치 꼽으면 전기가 조금 들어갑니다. 그러나 동력은 사용하면 할수록 계속 증가합니다. 천천히 증가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여기 유랑이라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됐는지는 이 그림에서 효율을 조심하세요. 여기 맨 끝에 살짝 내려가면 효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정곡선이 증가하는 게 아니고, 이 양정곡선이라고 하는 이 엣지가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펌프를 운전할 때 송출 압력과 유량이 주기적으로 변동하여 펌프 출구, 토출구, 흡입구에서 압력이 지침이 흔들린다. 자, 시험에서 이 이상현상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핵심어가 뭐냐, 이 압력계 지침이 흔들린다, 이 말이 핵심어가 되겠습니다. 흔들리는 건 뭐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맥동이 되겠습니다. 맥동. 자, 맥동 인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왕복식 펌프에 대한 설명고요. 자, 펌프에는 크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많이 있는데, 펌프는 크게 용접식과 터보식이 있습니다. 터보식. 그럼 용접식과 터보식이 있는 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 용접식 터보식을 있을 때 제가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펌프의
종류는 자 일단 용접식이 있습니다. 용접식. 그다음 용접식이 있으면 그 다음에 터보식이 있습니다. 자 용접식은 크게 왕복동식이 있고 그 다음에 회전식이 있습니다. 회전식. 빨리 적을 테니까 알아서 정리하세요. 터보식은 펌프는 원, 축, 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은 원심식, 축륜, 축류식, 사륜, 사류식 이렇게 하시고 이 왕복동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피, 풀, 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피풀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람이고 이 다는 만을 따져 쓰면은 사람이 많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럼 왕 주변에는 어때요? 사람이 많죠. 그래서 피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딱 좋습니다. 회전식은 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자 펌프니까 예, 나, 기, 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성은 나시오, 나사, 기어, 배인. 성은 나시오, 이름은 기배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 터보식은 원심, 축류, 사류가 있는데 이 원심은 크게 두 가지로 있습니다. 터빈 펌프하고 벌류트 펌프가 있어요. 벌류트. 자 이렇게 시험에 나올 때 이 터빈하고 벌류트 펌프는 시험이 뭐냐 안내기시라고 하는 이 안내기시 있으면은 터빈, 안내기시 없으면 벌류트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뭐가 좀 많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별로잖아요. 없으면 별로지 그러니까 별류트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어요. 나 축류 사류가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축류 사류를 갖다가 구분하실 때 시험에서 원심식은 고양정에 사용돼요. 고양정 양정이 높을 때 여기 축류는 저양정에 사용돼요. 저양정. 사류는 중양정에 사용돼요. 그래서 고저중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이 두 가지를 더 구분하라. 그러면 터빈이 고양정이고 벌류투가 저양정.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펌프에 대한 큰 틀에서는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면은 용왕 우리 산에 가면 산신령이 있고 바다에 가면 용왕이 있지 않습니까? 산에 가면은 나무를 먹고 바다에 가면 용왕이 사는 바다에 가면 뭘 먹어요? 회를 먹잖아요. 회쳐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용왕회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여러분들이 자 동영상 찍어 가지고 페인트해서 딱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정리됐고 그러면은 여기서 왕복식 펌프니까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용왕해 이렇게 했잖아요. 용왕해. 자 그러니까 용왕해 했으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외우셔야 돼요? 용왕해. 그러니까 왕복동 용왕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왕 주변은 아까 피풀다 그랬잖아. 피풀다. 그러니까 뭐가 되죠? 피풀. 여기 풀 있잖아요. 풀런저. 자, 풀런저. 자, 아까 터빈 펌프는 터보식이라고 그랬고, 여기 기어 펌프는 아까 회전식이라고 했잖아요. 나기배라고. 나기배, 기어, 배인. 이렇게. 그래서 외울 때 제가 이렇게 잠깐 정리해 놨는데, 이거 보시면 다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다이어프램 압력계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이어프램 압력계. 자, 다이어프램 압력계는, 자, 우리 압력계는 크게 어떻게 나누죠? 압력계. 자, 2차 압력계는 부르동간 압력계 벨로우즈 다이어프램 있는데 외우실 때 배 부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배 부르다. 그래서 두 번 밥을 먹으니까 2차 두 번 밥을 먹으니까 배가 부르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배는 벨로우즈고 부는 부르동간이고 다이는 다이어프램입니다. 그래서 암기하실 때 배 부르다 이렇게 하시고 이게 표준 압력계로 많이 쓰이고 벨로우즈는 0.01에서 10kg라는 요게 측정 범위가 좀 알아놓으시고 다이어프램은 측정 범위가 20에서 5000 mm H2O입니다. 요걸 좀 알아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고점도 유체 측정이고 그 다음에 미소차압 측정.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압력계 분류 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요 다이프램 압력계의 특징이 틀린 것인데, 여기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요겁니다. 온도에 따른 영향을 받기 쉽다 그랬는데, 적다 그랬는데, 시험에서는 적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우리는 쉽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쉽다. 그래서 외울 때 다이어프램 다 쉽다 쉽해서 다 쉽 이렇게 기억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충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부하 변동이 큰 거 이렇게 나옵니다. 자, 부하 변동이 큰 거 사용 정합기. 우리 정합기 특성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정특성, 동특성, 그 다음에 유랑특성, 사용 최대, 작동 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합기 특성 중에 요 4가지가 아닌 것은 속도 측정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7번 저온장치상 저온단열. 저온단열법. 우리가 단열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상압단열하고 상압단열, 그 다음 저온단열인데, 상압단열보다는 저온단열법이 잘 나와요. 그래서 저온단열은 우리가 외울 때 곱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곱다. 자, 우리가 참 곱다 안 곱다 할 때 참 곱다. 그래서 고는 고진공, 요 비읍은 여기에 분말진공 이렇게 하시고, 다는 다층진공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러면 곱다. 그러면 단층은 없죠. 단층.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루트미터. 자, 루트미터 보겠습니다. 루트미터는 우리 가스미터기 종류 중에 루트미터의 가장 큰 특징은 뭐죠? 예, 바로 대용량입니다. 대용량에 사용되는 거. 물론 여기 설치 공간이 크다, 일반 수용가에 사용한다. 요거는 이제 막식이 되겠습니다. 막식 다이어프램. 막식 루트미터는 그 회전식에 들어가는 우리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되겠습니다. 다음 상온 치성은 깨지고 부서지는 건데, 치성은 깨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온은 우리가 20도 플러스 마이너스 2도 정도를 우리가 상온이라 그래. 상온. 거기에 원소는 어떤 거냐면, 상온이 되면 치성이 원이 되는 원소는 인상치. 그래서 인상치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인상치. 만약 적열치성이다 그러면 황적치. 그래서 황은 적열치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다음 2000 보겠습니다. 2000. 자, 40번 보겠습니다. 40번 보시면은 2000 RPM을 해당하는 펌프를 3500 펌프로 아까 펌프 유량과 양정할 때 상쇄 법칙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상쇄 법칙은 유량은 1승에 비례하고 양정은 2승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동력은 3승에 비례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유량과 양정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여기 변환수 2000분의 3500 해서 양정은 1승이라 그랬으니까 이 1승 계산기 뚜으면 1.75 나오고, 양정은 2승에 비례한다 그랬으니까 똑같은 회전수에다가 2승만 하시면은 3.06이 나옵니다. 자, 어렵지 않고요. 반복된 거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자, 40리터 질소 충전 용기에 150A의 질소가 들어있는데, 이 질소 분자수는 얼마인가? 질소 분자수를 말합니다. 우리 아보가드로의 법칙에서 모든 기체 1몰은 표준 상태 0도씨 1atm에서 분자 최적 부피는 22.4리터를 갖고 있고, 최적은 그 원자수라고 하는 것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P분의 nRT가 있는데, 지금 40리터 질소 용기에 질소가스 들어있다. 어떤 일정한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일정한 상태를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 하나 좀 설명드릴 게 하나 있어요. 자, 우리가 PV는 nRT가 있고 GRT가 있습니다. 자, GRT가 있는데, 자, 이거하고 우리가 보일사료 법칙이라고 하는, 자, 이런 게 있는데, 자, 이 공식이 문제에서 많이 나올 때 요 2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될 게 뭐냐, 이 보일사례 법칙을 적용할 때는 반드시 비교 대상이 있습니다. 비교 대상이 있으면 어떤 상태일 때, 만약에 이런 상태로 바꾸려고 하면 여기서 압력, 최적이 있으면 압력은 똑같고 최적을 이렇게 했는데 최적은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온도를 여기 10도씨였는데 만약에 여기를 40도로 바꾸고 나머지는 다 똑같고,
그랬을 때 이 최적은 얼마냐 이런 문제예요. 그럼 결국은 이 보일-사르르 법칙은 비교 대상이 있다는 얘기고, 이거 NRT와 GRT가 있을 때는 이상기체 방정식, 이거는 정확한 것은 뭐냐, 어느 시점이에요, 시점. 그러니까 상태 하에서 문제를 물어보면 NRT와 GRT입니다. 물론 NRT는 ATM이고, 압력은 ATM이고 g이고, 예, 여기 리터일 때, GRT는 틀립니다. ATM이 아니고, 예,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g이 아니고 킬로그램이 됩니다. 이게 아니고, 예,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구분만 하시면은, 예, 충분히, 예,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NRT, GRT, 요거 있을 때, 요거 보일-사르르 법칙은 비교 대상이 있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요거 NRT, GRT 이상기체 할 때는 어떤 상태 하에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볼 때 그건 비교하시면 돼. 자, 그러면 요 문제에서 보시면은 40m 질소용기에 어떤 질소가 들어가 있다. 이 어떤 상태에 이게 질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질소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 돼요. 그럼 요거는 비교 대상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비교 대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상태니까 요소 간단하게. 그러면 여기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그냥 NRT니까 N은 원자수니까 RT분의 PV가 됩니다. NRT에서. 그러면 이 공식 R은 0.08이죠. 그 다음에 20은 절대온도니까 바꾸고, 그 다음에 압력 여기 들어간 거 150에 150 곱하기 리터 40 하면 계산기 두드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중요한 거는 이 계산기 다 두드렸을 때 이걸 계산기 두드리면 여기 10에 23승계입니다. 1503이 나오는데 요게만 1500을 갖다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면 1.5가 되려면 여기 26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 다음 42번. LPG 이송식 압축기에 대한 공급 방법. 자, 압축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이송 시간 짧고 제어카 우려가 있고 잠가 세수 가능하고 베이퍼로 현상이 없다.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베이퍼 현상이 있는 것은, 자, 우리 베이퍼 현상은 액체 끓는 거니까 펌프에 나오는 현상이죠. 그리고 제어카 우려가 없는 게 아니고 있죠.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장단점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해 놓으세요. 시험에 자주 엄청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별표를 이렇게 3개 해 놓은 겁니다. 다음. 원심식 압축기 특징입니다. 자, 압축기는, 여러분들 압축기 구분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제가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압축기는 똑같은데, 자, 압축기는, 자, 용접식, 그 다음에 터보식. 자, 용접식은 왕복동식, 그 다음에 회전식, 이렇게 나누고, 터보식은, 원, 축, 혼, 이렇게 해서 원은 원심, 축은 축류, 혼은 홀류식. 이렇게. 이 홀류식이라는 뜻은 이 원심식과 축류식을 플러스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왕복동은 아까도 펌프에서 얘기했지만 용왕 해니까 왕은 피풀다라 그랬죠? 피풀다. 그래서 사람이 많은, 왕 주변에 사람이 많이 모인다 그래서 피풀다. 피 피스톤, 푸 플런저, 다 다이어프램.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 회전식은 성은 나시오, 이름은 기베라. 그래서 나사 펌프, 기어 펌프, 베인 펌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요거 압축기 종류니까 좀 잘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는 뭘 물어봤느냐? 자, 압축기, 원심식 압축기면 여기입니다. 원심식 압축기인데